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웹툰 에이리언 아이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루 에이리안 아이도루. 네. 지혜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코미코에서 연재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저스툰이었는데 그리고 네. 이게 제가 저스툰이 이름이 바뀐 게 코미코인 거군요. 저스툰이랑 코미코가 합쳐졌을 거예요 아마. 합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박스셋으로 산 저희 개인 소장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주 영롱한 그런 박스 셋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책이 두 권이 들어있습니다. 1권, 2권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언박싱 시간이네요 갑자기. 그 다음에 이런 포토카드도 있습니다. 아이돌답게. 그래서 뒤에 보면은 라이가 직접 사인한 그런 포토카드가 있고, 여기 표지의 주인공이 이제 라이랑 지호죠? 네. 이게 라이고 이게 지호고. 그 다음에 이런 엽서도 있어요. 엽서 짜잔. 되게 이쁘죠. 얘네들이 다 이제 그 AI라는 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입니다. 여기는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자애 빼고. 네, 여자애 빼고. 여자애는 다른 그룹의 멤버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거의 다 그렇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중성적인 그런 매력을 가진 멤버도 있고, 굉장히 약간 심혈을 기울여서 캐릭터를 짰고 그거에 맞춰서 캐릭터를 그렸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보면서.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떤 웹툰이냐 그것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에이리언 아이돌을 치시면 채끝을 접다라는 채널에 그 소개 영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좀 감을 잡기가 쉬우실 거고, 그다음에 코미코를 가셔도 그 몇 화까지는 무료로 볼 수 있는 핫수가 있는데, 그것만 보셔도 이 작품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조금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작품은 뭐 간단히 말하자면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외계인이 지구로 와서 아이돌을 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뭐 한마디로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얘네가 외계인인데 라마라는 행성에서 살던 애들입니다. 라마. 네, 라마. 그래서 이 작가님이 약간 SF적 그런 좀 내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라마라는 거는 그 아서 클라크의 라마와이랑 데뷔라는 그런 작품이 있잖아요. 거기서 따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에 이제 그 웹툰 챕터 이름 같은 것도 좀 약간 SF에서 따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SF를 좋아하면서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주인공은 이 라이라는 친구입니다. 라이라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기서 나오는 이미지랑 그 다음에 이 포토카드에서 나오는 이미지랑 좀 다르죠. 이 친구는 성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라마라는 행성에는 성이 타고난 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타고나기를 세 가지로 나눠져서 태어나는데, 남성체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여성체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성별 미분화 병존체인가? 병존체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존체의 경우에는 성이 특정이 되지 않다가
어, 28살 때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특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그냥 전에 호르몬을 맞으면은 특정화가 되기도 그쵸. 해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라마라는 곳은 우리 지구보다 훨씬 문명 수준이 발달한 곳입니다. 발달했고 그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인식 수준도 많이 좀 발전했고 약간 그래서 그 좀 페미니즘적으로 봤을 때 유토피아라고 느낄 만한 그런 곳이지 않나요? 근데 뭐 어두운 면은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렇죠. 네. 네, 그건 그렇긴 한데 어떤 뭐 환상과 꿈의 세계 이런 데라기보다는 지구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진보한 세계? 네, 네. 인식 수준이 나은 진보한 세계. 네. 그래서 차별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민감하고, 네, 민감한. 네. 네. 그 다음에 이 성별이나 외모로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하거나 좀 차별을 하거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막아져 있는 사회라고 할까요? 약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한쪽 성이 어떤 지나치게 그 성에 따른 이미지를 고착화되어서 갖고 있는 느낌은 아닌 예를 들면 이제 라이의 옛날 부모님 같은 경우도 뭐 어머니가 되게 좀 근육질에 되게 좀 격투기 선수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되게 호리호리하고 어머니보다는 좀 약한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그 성별보다는 어떤 그 어떤 한 사람의 개성이 강한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어떤 성별이나 성 정체성 또는 성 지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성별의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좀 열려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 여자 커플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3명, 4명, 뭐 5명 이렇게 커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가족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외모적으로 어떤 그런 기준도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외모의 미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보통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좀 보고 자란 부모님들의 영향을 좀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런 게 이쁘다, 이런 게 좋다. 뭐 예를 들면 마른 여자가 이쁘다라던가 뭐 화장한 여자가 이쁘다라던가 뭐 이런 획일적인 구분이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웹툰 자체가 그런 쪽으로 되게 많이 실험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설정 자체는 되게 SF잖아요. 그냥 외계인이 지구에서 뭐 아이돌을 한다라는 설정 자체는 되게 SF적이지만 그러니까 그 우주라는 측면에서 SF라기보다는 제가 보면 볼수록 약간 이런 쪽 그러니까 어떤 젠더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뭐라고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런 우리 그 사회에 녹아들어 있는 어떤 차별들을 좀 타파해 나가는 사고 실험 같은 느낌? 성찰하는? 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SF적인 재미 보통 생각하는 그런 우주 SF적인 재미라기보다는 뭐 그 어실러 르긴 작품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좀 더 성찰적인 그런 재미가 많은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좀 SF지만 다큐멘터리로 느껴질 정도로 안에 나오는 사건들이 보면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점점 좀 약간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으로 되기도 하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줄거리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까요? 뭐 줄거리를 뭐 어디까지 좀 설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스포 전에 작품 특징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연구를 많이 하셨고 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좀 이론적인 얘기도 많이 나와요. 페미니즘적인 그런 퀴어적인 이론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데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좀 책이고 그리고 기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나와 있고 트위터 뭐 댓글 뭐 네, 이런 댓글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말씀하셨던 그 어둠의 왼손도 제가 좀 생각이 났는데 사실 어둠의 왼손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그쵸? 이거는 좀 네. 이따가 제가 또 말씀해 드릴게요. 또 그 아이돌들의 어떤 생활 그런 것들도 좀 굉장히 좀 저는 뭐 아이돌의 생활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네. 아 정말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사실적인 연구를 그렇죠. 좀 많이 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좀 약간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일단은 뭐 SF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이돌 뭐 이런 거 팬덤에 좀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 최근에 일어났던 뭐 예를 들면 버닝썬 게이트라던가 뭐 누구누구 게이트라던가 뭐 좀 뭐 동영상 파문이라던가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또 추천을 해드릴 만한 작품이에요.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유들 어떤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가고 어떻게 획획 바뀌는지가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트라우마를 유발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가를 보면은 좀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지만 약간 대리적으로 좀 만족이 되는 사이다스러운 네. 그런 전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둠의 왼손을 이제 콩땅콩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어둠의 왼손이 생각나기는 했는데 어둠의 왼손에서는 이제 성별이 바뀌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 동물의 그 성별이 바뀌는 거 그 발정기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별이 바뀌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달팽이? 네, 어둠의 왼손 달팽이 이제 성별이 뭐 2개인 건데 네. 뭐 돌돔인가? 돌돔은 성별이 뭐 바뀐대요. 네. 그 지적 생명체들이 성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인들이 거기에 갔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지구인들을 변태라고 여기는 거죠. 쟤네들은 맨날 발정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소설이 이제 어둠의 왼손인데 네네. 이게 어둠의 왼손하고는 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그쵸. 왜냐하면 어둠의 왼손에서는 그쪽 세계가 오히려 중세 이런 느낌이고 성별이 없는 세계가 중세인 느낌이고 거기에도 물론 그 전쟁 뭐 이런 거는 없지만 거기는 중세에다가 왕권 그 왕정이고 네. 그 다음에 원래 전쟁이란 개념이 없었는데 슬슬 좀 전쟁이란 개념이 생기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노예화가 되어 있고 막 이런 좀 약간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왼손에서 보여주는 어떤 성찰적인 면은 약간 좀 복잡한 편이에요. 약간 그 뭔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그렇죠.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은 어둠의 왼손보다는 빼앗긴 자들하고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어슐러 르긴의 빼앗긴 자들이라는 소설은 그건 젠더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그건 이제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소유와 공유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행성이 이제 2개가 나오고 하나는 지구, 하나는 달이어서 이제 서로 이제 공전을 하는데 한쪽은 이제 공산주의고 한쪽은 자본주의여가지고 서로 이제 막 그 어떤 그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인데 그거하고 오히려 좀 더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네. 네. 한쪽은 유토피아고 한쪽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면에서는 면에서 본다면은 빼앗긴 자들하고 훨씬 더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외계인들이 이 소설 안에서 노동운동 비슷한 걸 합니다. 맞아요. 네, 네. 옆에 연예인들 이제 좀 착취를 당하는데 막 나서서 항의도 해주고 그런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농담으로 말을 하셨는데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네, 지금 팟캐스트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콩땅콩님이 그럼 한국 아이돌의 상린적인 노동 강도에 혀를 내두른 외계인들이 노동운동을 하는 내용인가요? 네. 농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두세 번인가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 관련해서 이런 일이 많이 그 차우루가 방송에서 이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가 네. 네, 이제 항의를 받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출판사에서 얘를 보호를 해주지 않고 소속사에서 네. 소속사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하고도 좀 약간 연관이 있는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 노동 그 행태의 약간 환경에 대해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적인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네, 나오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좀 약간 날카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다큐멘터리 같기도 한 그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인데 작가님의 그 후기를 보시면 되게 좀 그 TMI지만 좀 그 팬들로서는 재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작품을 처음 구상하게 된 거는 일본의 퍼퓸이라는 그룹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피모라고 하길래 네. 맨 처음 떠오른 게 펜타토닉스였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펜타토닉스도 그 다펑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메이크업을 좀 에이리언처럼 펜타토닉스는 네. 이제 그 퀴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요? 네. 그거 몰랐네요. 네. 그래서 멤버 중에 퀴어가 있죠. 네. 일본의 퍼퓸은 칼군무로 유명한 그룹이죠. 그리고 음악도 되게 일렉트로닉 그 쪽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노래도 그렇고 이제 춤도 그렇고 참 외계인 같은 약간 인간의 수준을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아우라를 가진 그룹이라 가지고 이 퍼퓸의 퍼포먼스를 보고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가수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출발을 한 작품이었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회적으로 좀 사회의 비합리성을 좀 폭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나와요. 일단은 좀 처음에 이제 스토리를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그냥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만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처음에 그 라이라는 친구가 라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인데 라이가 어떤 함선에 타고 있어요. 함선에 타고 있고 그 함선에서 어떤 적국 외계인들의 그 습격을 받아요. 캐타니인들. 캐타닌인가? 거기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그 모성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그 함선도 그 캐타닌들한테 이제 박살이 날 위기에 처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주인공 일행은 지구로 워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라이가 좋아하는 라이의 연인이 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길 영어로 길. 얘예요. 얘가 되게 그 라이랑 사랑한 사이였는데 이 로드를 남겨놓고 와버리죠. 요 장면이죠. 네, 로드랑 서로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만 지구로 워프를 해가지고 총 5명이죠. 네, 5명. 라이와 라이의 이제 어머니 둘. 그쵸. 그다음에 그 함선에 같이 타고 있던 동료 둘. 네. 이 이제 아이나랑 한 명이 3명 아닌가요? 3명이군요. 얘네잖아요. 그러니까 총 6명이군요. 네. 슈랑 아이나랑 네. 한 명이 누구더라? 그 슈랑 단발머리한 아이나랑 아이나가 그 단발머리고요. 그 다음에
루카가 맞아요. 아이나가 단발머리고 루카가 긴 머리. 네, 긴 머리. 그래서 걔네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루카가 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발머리가 아이나고, 그다음에 슈가 얘입니다. 네. 보면은 캐릭터들도 굉장히 좀 중성적인 느낌이 나게 다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하필이면 SM 같은, 그쵸, SM을 모델로 한 것 같죠. 그래서 굴지의 그 소속사의 대표의 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대표 이름이? 오선지. 아 맞아, 오선지. 오선지 씨인데 다행히도 이 오선지 씨는 영어를 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외계인들 중에도 그 엄마가 언어학자가 있었죠. 엄마가 언어학자가 있어가지고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정이다라고 하니까 이 오선지 씨가 하필이면 그 SF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콘택트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흥분을 하죠. 이거는 퍼스트. 우주에 외계인이 없다면 이 텅 빈 공간 다 낭비다. 그리고 맞아. 유명한 네. 그 칼 세이건이 한 말이죠. 그쵸. 칼 세이건이 한 말 막 언급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오선지가 얘네들이 그 가짜 신분 같은 걸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결국은 우리 그 소속사에서 아이돌로 데뷔를 하지 않을래? 라고 꼬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얘네도 무슨 우리가 아이돌이야 막 이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모성이 파괴가 됐으니까 이 고향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 라마 문명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걸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남기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라마의 언어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부르면은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혹시 우리 남아있는 동지가 그걸 듣고 우리를 알아봐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 라마의 언어를 좀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마어로 부르는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얘네들이 막 배워서 얘네들이 이제 평균적인 지능이 우리보다 높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쵸, 한국어를 마스터합니다. 한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오. 네. 대단하오 선생.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고, 근데 데뷔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좀 그런 부분을 깨닫게 돼요. 여기 연예계가 참 이상하다. 그 다음에 좀 뭔가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느낀 거예요. 약간 프로 불편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라이가 특히 좀 그런 느낌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외국인 멤버가 있으면 좀 외국인 멤버의 발음을 가지고 좀 놀린다거나, 좀 외국인을 좀 희화해서 놀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최근까지도 뭐 예를 들면 좀 피부색이 좀 짙으면은 그걸 가지고 좀 놀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놀리는 게 있었죠. 그런데 블랙페이스. 네. 그런 거라던가 또 뭐 남자답다, 여자답다 뭐 이런 말들이라던가, 또 뭐 그거는 뭐 지금도 있죠. 남자답다, 여자답다라는 그쵸. 말은. 그다음에 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라던가, 그다음에 여성 아이돌은 남성 아이돌보다 훨씬 빡세게라고 해야 될까요? 훨씬 다이어트도 아주 심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모도 외모 기준 자체도 되게 높죠. 그래가지고 80년대 80년대 아닌가, 뭐 90년대 00년대 아이돌들 남돌들 하면은 꼭 한 명씩 있는 약간 그 후덕한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네. 특히 그 신동 맞나? 네. 신동이라든가 네.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죠. 네. 요즘은 사실 남성 아이돌도 그런 외모 부담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여성 BTS 네. 진짜 다들 아름답기로 좀 네. 그쵸. 콩땅콩님 말씀대로 이민 2세대들이 어수룩한 한국말도 놀리고 그랬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장이라는 거는 개그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장을 희화한다거나 뭐 유사연의 그
그 아이돌이랑 뭐 유사연애 뭐 이런 걸 한다거나 뭐 등등등등 뭐 나랑 아주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 라이가 보면서 이거는 정말 불편하다 막 이렇게 계속 막 약간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 그래서 여장도 처음에는 뭐 좀 우기려고 하자 벌칙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때 팬미팅인가 거기서 약간 오늘 벌칙입니다 이러면서 진 팀은 여장을 하기로 합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라이가 그게 왜 웃길 일인가요?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라마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다거나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색이었기 때문에 그걸 의아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희화를 할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다 같이 여장을 하되 웃기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멋있게 해보자. 스타일링 체인지. 그래서 스타일링 체인지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뜬 거죠. 그 영상이 딱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야 얘는 뭐냐 엄청 이쁘고 멋있고 다 한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화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이 라이가 약간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면서 참 그 불의를 못 참는 그런. 네. 근데 라이라는 캐릭터가 작품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고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작품 초반에는 이 친구가 좀 참을성도 많이 없고 약간 무대뽀예요. 그쵸. 뭐 불편러인 건 맞는데 좀 애가 무대뽀인데 얘가 후반으로 가면은 점점 더 애가 능글맞아지고 주변 사람들을 애가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일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더라도 같이 좀 일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약간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캐릭터라서 그래서 저는 이 라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보면서 단순히 그냥 나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캐릭터, 뭐 단순히 옳은 말만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가 내 주변인들이 어떤 상처를 겪는지 그런 것도 보면서 좀 성장을 하고 나만 이런 나쁜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슈라는 캐릭터가 이제 머리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 친구를 이제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후반에 가면은 그 친구를 내가 이용해 먹고 또 그런 것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 라이라는 캐릭터가 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작품 전반적으로. 초반과 후반이 이 캐릭터에 대해서 느끼는 인상 자체가 달라요. 이 캐릭터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요. 초반에는 막 웃는 얼굴도 별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막 좀 얼굴만 봐도 굉장히 까칠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후반에 가면은 애가 계속 뭐 웃는 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능글능글 맞고 대사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라이라는 캐릭터의 성장 같은 거에 좀 초점을 맞춰봐도 좀 재밌지 않나. 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주인공이니까 가장 내면 묘사가 많고 그다음에 또 계속 고민을 하는 캐릭터예요. 이제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캐릭터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되게 이 라마라는 행성에서는 그 어떤 성별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여자는 꼭 남자를 좋아야 되고 남자는 꼭 여자를 좋아야 되고 이런 게 없겠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외계인 캐릭터들도 이제 다들 뭐 범성애자라던가 무성애자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이 많고요. 범성애자 이제 성별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네. 있는 그런 네. 사람 말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무성애자는 이제 아예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성애를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뒤에 좀 굵직굵직한 사건이 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포일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스포일러까지는 저는 이게 제일 스포일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거랑 맞죠. 그게 스포일러죠. 요거랑 요런 게 스포일러고 뒤쪽에 나오는 거고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은 대강의 뭐 이벤트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뭐 그 이
그 여자 라즈베리. 라즈베리가 겪는 일들 그 그쵸. 한상호 맞나? 한호. 네. 한호. 한호라는 그 남돌이 네. 이제 이 라즈베리의 하연이. 리더죠. 네. 하연이를 이제 하연이랑 연애를 잠시, 했었는데 네, 옛날에 사귀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때- 성관계를 했던 영상을 네. 인터넷에 영상은 유포를 한 아니고 이제 사진이었죠. 사진이었죠. 네. 그죠. 사진을 을 이제 유포를 한 거예요. 음. 보복성으로 이제 그 하연이한테 다시 만나자 이랬는데 하연이가 절대 싫다 이랬더니 그걸 유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뭐랄까 사실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연이가 뭐 예를 들면 사과문 같은 걸 올린다거나 뭐 사실은 하연이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문을 올려야 되고 뭐 머리를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라던가 뭐 이런 걸 올려야 뭔가 그 팬들에게 용서를 받는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구조에 대해서 정말로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과 그래서 그 한호가 결국은 알고 보니까 뭐 어떤 그런 뭐 영상 같은 거를 음란 영상이라던가 뭐 실제로 그 찍었던 어떤 성폭력 이런 것들을 이제 연애 찍은 지망생들 예,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채팅방에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고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던가 뭐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정말로 예,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정말로 다큐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뭘로 나가냐면 그 AI 챌린지라는 걸로 승화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이 하연이가 그런저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너무 이런 뭐 다이어트도 정말 열심히 하고 좀 예뻐 보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너무 틀에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 틀을 좀 깨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서로 그 AI라는 그 이 아이돌과 그 다음에 그 라즈베리의 그 하연이라는 이 친구가 어떤 성별의 그 고정된 그런 역할이 아니라 반대의 역할을 좀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는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화장을 하고 뭐 구두를 신고 그 다음에 좀 아주 많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노출이 많이 드러나는 옷을 입어보고 여자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또 웃지 않는 표정으로 그렇게 어떤 스타일링을 해본 다음에 그걸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AI 챌린지라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AI라는 그룹과 그 다음에 하연이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면서 어떤 뭐 플래시몹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걸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좀 틀에 많이 묶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라던가 뭐 이런 감상도 올라오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걸 하냐 웃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엄청 잘 올라와요. 그래서 이 라이가 되게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전략을 되게 세우게 된 게 참 이 AI 챌린지를 이게 대놓고 이게 뭐 어떤 페미니즘적인 어떤 사상적으로 좀 뭐 PC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희들이 그 인식을 개혁하기 위한 그런 챌린지다. 이렇게 진지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유희고 그냥 재미있게 즐기는 챌린지로서 뭐 이거를 뭐 하다가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유연하게 진행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바이럴이 될 거다라는 것도 얘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건이라는 가수가 네. 드래퀸으로 유명해요. 그쵸. 아셨나요? 네네. 저도 최근에 알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최근은 아니고 기사를 읽은 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뮤지컬에서 이제 여성처럼 분장을 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를 많이 했는데 이 고등학생 제이미라는 이제 제이미 캠벨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세상에 있는 이 사람도 이제 드래퀸을 꿈꿨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제이미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명감을 가지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연예인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면서. 네. 그쵸. 그래서 뭐 이 웹툰이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 조금 저는 아쉬웠던 게 글이 너무 많아져요. 댓글 캡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아니면 이 연예인이 인터뷰한 기사 뭐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 라즈베리의 그 하연이가 이 AI 챌린지를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그 웹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꾸미고 싶은 건 개인의 자유인데 왜 굳이 이런 챌린지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연이가 왜 같은 인간인데 물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는 인간이 이제 본연의 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같은 인간인데 남성 대다수는 아름다움을 소비하고 여성 대다수는 아름다움을 수행하는 것일까? 그래서 왜 성별에 따라서 그 어떤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게 달라지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꼭 여자들은 화장을 해야 어떤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들 외모나 꾸밈의 그 강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이런 꾸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꾸미고 싶으면 꾸미고 아니고 싶으면 아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진짜 고민을 하신 흔적이 보이고요. 콩땅콩님이 한국의 여러 사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만화를 그리면서 비슷한 시기에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났었대요. 그래서 뭐 버닝썬이라던가 뭐 이런 이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작가님이 그리면서 그 어떤 웹툰 안에 그런 어떤 가해자들의 이름이 조금씩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게 약간 한 글자씩 바꿔가지고 좀 그렇게 넣으셨다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 후기를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 만화가 이런 페미니즘적 이슈, PC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면적으로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제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물론 안티 페미니스트들도 많이 공격을 했지만,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도 이거는 틀린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좀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안타까웠고요. 이 에이리언 아이돌에 대해서 좀 감상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검색을 해보면 잘 안 나오긴 하고요. 일단 트위터에서 그 에이리언 아이돌 이 단행본이 나왔을 때 그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에이리언 아이돌 단행본인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좀 그나마 그 이벤트에 참여했던 그런 후기들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뭐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재밌는데 좀 앞에 쪽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약간 너무 잘 풀리긴 해요. 그쵸. 네, 너무 술술 풀려가지고 사실 그런 쓸데없는 갈등 구조가 없다는 거가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쵸. 이제 뭐 일부러 이제 꼬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장점이긴 한데 또 너무 술술 풀리는 그런 그게 완전히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그게 어떤 게요? 그런 갈등 구조가요.
캐테닌이 나오고 네. 그 캐테닌이 뭐 나와가지고 뭐 싸우고 뭐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그건 갈등 구조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도 없고, 네. 근데 그게 메인 줄거리하고 연관이 많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쵸. 좀 아쉬운 면이 있고, 또 네. 너무 잘 풀리는 것도 좀 네.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네. 뭐,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공상님은 라이 캐릭터가 입체적이라고 하긴 했는데, 네. 또 어쨌든 라이는 항상 좀 바른 말만 하는 캐릭터긴 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그 여기 나오는 이제 라이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좀 더 입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리뷰도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념 없는 캐릭터는 계속 개념 없고 개념이 있는 캐릭터는 계속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 사회의 사람들은 그 중간인 경우가 훨씬 많을 거거든요. 어떤 때에는 어떤 좀 바른 소리도 했다가, 어떤 때에는 좀 실수도 했다가, 어떤 때에는 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거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갈등 구조를 만들었으면 훨씬 흥미진진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 네. 이거는 사실 작품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외계 행성에서 왔다는 친구들이 너무 다 잘생기고 너무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그렇게 그 승무원을 뽑는 기준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에 연관돼서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후반에 가면은 그 로드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부모가 나와요. 네. 근데 이 부모는 또 못생기게 그려져요. 네. 약간 마치 그 선악과 외모가 약간 그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쉬웠다. 차라리 다 예쁘게 그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연이냐 엑스트라냐로 약간 외모가 좀 이렇게 갈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했었어요.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거를 얘기할까요? 말까요? 그럼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스포일러를 약간만 얘기를 하면, 로드가 처음에 이제 라이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 헤어지고 나서. 근데 이제 로드가 사실은 살아 있었거든요. 살아 있었고 그 로드랑 뭐 만나는 과정이라던가 그렇게 뭐 그 다음에 계속 약간 회상씬이 나와요. 그 로드랑 라이가 그 라마 행성에서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꽁냥꽁냥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라마라는 그 세계가 흥미로운 세계잖아요. 그런 성별 뭐 격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세계인데, 그 세계가 어떻게 뭐 예를 들면 그런 미적 기준이 획일화되지 않게 어떻게 노력을 했었는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건 그런데 오히려 블랙박스로 둔 게 저는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세계가 흥미로우니까 더 보고 싶었어요. 그 세계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 라이의 어렸을 때의 얘기도 나오는데 라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잃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잃었냐면 이 라마에서는 이 인간형 안드로이드들이 구석구석에 어떤 하인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세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제 좀 미친 사람이 해킹을 해가지고 모든 그 인간형 그 안드로이드 로봇들한테 그 살인을 해라 라는 이제 코드를 발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룻밤 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집에서 갖고 있던 그 안드로이드들한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 부모님도 이제 그 사건에 의해서 살해가 됐고, 라이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그 정말로 충격이 크고 하니까 더 이상 살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애가 되게 닫혀 있었는데, 이 양부모님이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점점 열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정말로 좀 SF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도 라마에서 좀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궁금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네.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면은 더, 왜냐면은 그 작품에서도 약간 라마가 단순히 유토피아는 아니고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로드가 원래 살던 도시라든가 빈부격차가 좀 있는 것처럼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보여주는 작가의 역량에 따른 거겠지만, 그거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더 약간 의문점이 드는 부분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블랙박스로 놔두는 것도 작가의 약간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나도 잘 모르니까 그 세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블랙박스로 남겨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오히려 뭐 캡틴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좀 표현했다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도 라마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읽으면서 좀 궁금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표현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네. 그럴 마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성차별 없애면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거하고 좀 비슷한 수준의 질문인 것 같아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네. 네. 뭐 작가의 역량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을 표현하는. 네. 그래서 저는 이 만화가 너무 좋은 게 네. 일단 내용도 재밌고요. 네. 그 다음에 그림이 너무 이뻐요. 네, 맞아요. 그림이 대강 보시면 그냥 한 페이지만 살짝 보여드리면 웹툰인데 되게 인쇄 만화, 그러니까 종이 만화 재질의 그림체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약간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지금 30대 정도의 분들이 어렸을 때 보셨던 그 만화의 순정 만화. 네, 그런 질감과 되게 비슷한 그림체를 갖고 계시고, 네, 되게 나의 지구를 이쁘고. 지켜줘가 굉장히 많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쵸. 네. 네, 나의 지구를 지켜줘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되게 보는 것도 너무 즐겁고, 근데 내용도 참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내용들이고 재미도 있고 그런 작품이어서 제가 꼭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1시간 정도 저희가 떠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네. 우리나라 요즘 만화, 요즘 애니메이션이 네. 눈을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약간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깔 괴물이요? 네. 네. 이게 약간 보면은 저는 이거를 만화 속 인물이라고 상정을 하고 보지 않게 되고, 이게 진짜로 3D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약간 뭔가 뇌 속에 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기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실제 눈이 있다는 사람을 상상하게 돼가지고 보다가 참을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 작품은 그래도 약간 진짜 옛날 만화스러운 재질의 그림체여가지고 네. 보는데 좀 편안했습니다. 네. 공상님은 그러셨군요. 네. 네. 그 공상님은 이 작품 다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전반적인 굉장히 감상을. 재밌었고. 네. 왜냐면 저한테 제가 먼저 읽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약간 네. 그런 게 궁금하네요. 저한테 약간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약간 뜻깊었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좀 그런 것들이 너무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적인 전혀요. 그런 네. 부분들이. 전혀 그러니까 저는 다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너무, 그러니까 만화인데 너무 다큐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약간 너무 이론적인 느낌이 네. 있기는 했는데, 그거는 네. 뭐 그 작품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약간 작가의 리얼리즘적인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작가의 사상을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뭐 그 1984
뭐 이런 작품들 리뷰할 때 너무 이거는 작가의 사상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강철 그렇죠. 군화, 뭐 1984, 네. 멋진 신세계 이런 작품 평가할 때 이 작품은 너무 작가의 그 자본주의에 대한 공포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작품을 평가하는 저는 그 잘못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작가의 사상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그냥 그 작품의 특성이고 작가의 특성인 거지 그게 작품의 어떤 우열을 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죠, 물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이 만화라는 거는 어떤 네. 소설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소설보다는 소설에 가까운데 예를 들면 비소설이나 어떤 사상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게 가능한 그런 장르잖아요. 네. 소설이라든 문학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을 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미덕으로 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게 그 스토리 속에서 뭔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 독자가 그거를 이제 좀 발견할 수 예,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제 본다기보다는 어떤 이 작가가 이 메시지를 그냥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냥 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저는 그게 어떤 문학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뒤로 갈수록 좀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댓글이나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좀 그 만화적 연출보다는 그런 이제 글로서의 연출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약간 그런 인상이 들긴 했어요. 콩땅콩님은 콘택트 렌즈 농담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뭔가요? 그 모르겠네요. 눈깔괴물이랑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네. 그게 알겠습니다. 콘택트 네. 렌즈다. 눈깔괴물 그게 뭐, 눈이 큰 건데요. 네, 눈이 큰 건데. 오히려 네. 그 눈에 뭔가 그려져 있는 안경을 썼다. 그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면 그럴 수도 다른 있죠. 얘기였습니다. 네. 저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가 과연 미덕인가? 그런 사상을 저는 그건 그냥 그 작품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작품은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어떤 작품은 덜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은 오히려 그 작품이 모호해질 수 있잖아요. 모호해지고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고 그런 특성이 있는데 반해 직접적인 거는 좀 더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그런 소설인 거죠. 리얼리즘적이고 좀 더 하고 싶고 현실 세계와 좀 더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설들은 좀 더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도 오히려 그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한 문학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현실 세계를 변화시키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그 약간 취향 차이이자 뭐 작품의 특성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문학과 비문학을 뭐 가라는 것도 애매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오히려 그 약간 이게 그 약간 라이트한 이론서 만화로 읽는 뭐 페미니즘 만화로 읽는 그 여성 성폭력 뭐 그런 거로 이 책을 접근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죠. 그 1984나 뭐 강철군화를 네. 이제 그 이론서로 이제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 책을 이제 그 공산주의나 뭐 그런 거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책을 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느낌으로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전에 이 만화 얼마나 재밌어요. 만화 얼마나 읽기 쉽고 만화를 접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또 반대로 공산당 선언을 SF로 읽는다는 분들도 그쵸. 네. 그쵸. 그러고는 또 이제 반대죠. 네. 그쵸.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네.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만화는 매우 훌륭한 만화이므로 모두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코미코에서 완결까지 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단행본이 안타깝게도 한 번 나오고 지금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뒤에는. 작가님이 그리고 뒤에 후기에서도 더 이상 이게 단행본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미코에서 결제를 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이게 좀 소장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이 앞쪽만 나온 이 한정판이지만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한정판 세트를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거죠?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사시면 이런 엽서들과 그 다음에 이런 엽서들과 저 포토카드와 제가 오늘 지금 회사에 있어가지고 못 들고 왔는데 그 아크릴 스탠드도 같이 와요. 라이가 되게 이쁘게 그려져 있는 아크릴 스탠드도 그 폰 거치할 수 있는 아크릴 스탠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받으실 수 있는 혜자스러운 구성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여러 가지 채널로 저희가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에 어디든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플랫폼에서 좋아요라던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꼭 보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좀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어주신 라이브로 같이 지어주신 콩땅콩님, 차원희님 너무 감사하고요. 김재광님도 그리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라이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죠. 지금 이 방송이 올라가는 때는 맞죠. 제가 시간 여행을 안 했군요. 시간 여행을 해야겠습니다. 뿅.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